알로하. 하와이에서 책 읽어주는 여자 하책녀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코로나 이후의 세계입니다. 지은이는 제이슨 생커이며 옴겐이는 박성현입니다. 펴낸 곳은 미디어숲 출판사입니다. 이 책은 아마존 베스트셀러 1위 책으로 제이슨 생커는 세계 1위의 미래학자인 동시에 세계에서 가장 정확한 금융 예측가라는 평을 받습니다. 현재 2020년 6월임에도 불구하고 하와이는 아직 코로나 여파로 인해 셧다운된 곳이 많습니다. 전 세계로 확산된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이전의 일상은 다시 꿈꿀 수 없게 되었지만 이렇게 불확실한 미래에 내가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할지 또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에 대한 궁금증을 작가가 잘 해석해 놓은 책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코로나 이후의 미래. 지난 2달간 벌어진 일들이 흡사 2001년 9.11 테러 사태와 닮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코로나19로 사람들은 마치 9.11 사태 때와 같은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시간이 지날수록 여행을 가거나 밖에 나서길 두려워하고 있다. 사태가 좋지 않게 끝날 것 같은 기분이 들기도 한다. 하지만 결정적으로 두 사건 사이에는 몇 가지 중요하고도 긍정적인 차이가 있다. 오늘날 경제는 이러한 혼란에도 불구하고 더 큰 기회를 얻을 가능성이 있다. 쇼핑과 소비가 전자상 거래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미국 경제의 70% 이상이 민간 소비로 견인된다는 점에서 이는 매우 중요하다. 꼭 필요하지 않은 대면 서비스 직업은 대체로 위태로우며 이 직업들은 곧 사라질 것이다. 이와 반대로 비대면 직업과 공급망과 관련된 직업은 좀 더 생겨날 텐데 이러한 과정은 일정 기간 계속될 것이다. 생각지도 못했던 분야의 직종이 우후죽순 생겨날 준비를 하고 있다. 또 다른 긍정적인 큰 변화는 사람들이 비즈니스 기술의 발전과 혁신 덕분에 원격으로 업무를 볼 수 있게 됐다는 점이다. 직업의 미래에 대한 강연에서 나는 종종 고객이나 청중들에게 수십 년이 지나 아이들이 옛날에는 직업과 삶이 어땠는지 묻는 상황이 벌어질 거라고 얘기한다. 그 질문에 나는 직장에 출퇴근하는 길을 묘사할 것이고 그러면 아이들은 못 믿겠다는 표정으로 웃으며 말할 것이다. 말이 안 돼요. 못 믿겠어요.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모든 우려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한 가지는 전자상거래와 재택근무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구직을 위해 온라인 교육을 활용하는 데 거부감이 없고 더 나은 미래를 꿈꿀 의지가 있다는 점에서 희망적이라고 생각한다. 이 책은 산업과 경제, 사회를 가로지르는 단기적이고 장기적인 나의 예측을 공유할 수 있게 해주었다. 이 책을 통해 손해질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면 코로나19로 심각한 인명피해와 손실이 발생한 가운데에서도 기회는 늘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 기회란 가장 어려운 시기에도 장기적으로 공중보건, 교육, 경제적 결과를 향상할 방법이 있다는 얘기다. 미래에 닥칠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미리 준비하고 대비할 기회를 놓치지 않는다면 코로나19 팬데믹은 반면교사가 될 것이다. 코로나19 이후에도 미래가 있기 때문이다. 일자리의 미래. 사람들이 사무실 밖에서 일을 시작한 지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13년 전 내가 2007년 맥킨지에서 컨설팅 일을 시작했을 때 맥킨지를 포함해
많은 컨설팅 기업들이 재택근무를 허용했었고, 사람들은 이미 편안한 개방형 사무실에서 근무했었다. 하지만 이 같은 업무 환경의 변화 속에서도 기업들은 사무실 자체가 없는 원격 근무 환경으로 변해가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나는 2009년 프레스티지 이코노믹스를 설립할 때 이 같은 원격 근무 환경으로 만들려고도 했었다. 물리적인 사무실 공간이 없었고 마련할 계획도 없었다. 코로나19 사태가 진행되는 것을 보며 나의 이러한 결정을 통해 즐거운 것보다는 운이 좋은 편이 낫다라는 모토에 더욱 호감을 느꼈다. 팬데믹의 위험성이야 늘 있었다 하더라도 이 정도 규모를 겪는 지금에선 예측하지 못한 뜻밖의 일이라고밖에 할 수 없다. 우리는 이제 분수령에 서 있다. 기업 입장에서 많은 인력이 사무실 밖에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이라고 해도 이에 대해 거부감이 강했는데 이제는 어쩔 도리 없이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일부 기업들은 애초부터 그렇게 운영해 왔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운영을 지속하며 관리비를 줄이고 직원들이 좀 더 만족스럽고 유연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것이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경험하며 사람들이 의료 분야에서 일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을지도 모르겠다. 여기에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누군가에겐 모두가 해당할 수도 있다. 먼저 4년제 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학생들이 의료 분야 전문직을 선호할 가능성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기 침체로 얼어붙은 취업시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친구들을 보며 전공을 바꿔야 하는지 고민하는 학생도 있을 것이다. 다른 전문직의 일자리가 감소하는 것을 보고 있자면 학생들은 의료 분야야말로 경기 침체에 강한 직종이란 생각이 자연스럽게 든다. 실제로 의료 분야는 그렇다. 두 번째로 직장을 잃었거나 잃을 위험이 있는 전문직 종사자들은 장기적으로 좀 더 안정된 직장을 위해 기술이나 전문성을 다시 갖추려는 이들이 커리어 변화를 생각하며 의료 또는 보건 분야에 관심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 의료 분야는 수요가 높고 오랫동안 미국 노동청 자료에서 앞으로 10년간 급격히 성장할 직종으로 분류됐다. 인류가 고령화되고 수명이 길어지는 한편 국민 소득이 증가하면서 향후 의료에 대한 수요가 더 커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세 번째로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이들 중에서 의료 분야에서 종사하길 희망할 수도 있겠다. 팬데믹에 맞서 더 나은 공중보건에 기여하고자 의료 분야를 선택할 수도 있다. 사람들이 의료 분야를 선택하는 이유는 다양하다. 그리고 의료 분야 커리어는 앞으로 오랜 기간 변덕이 없을 것이다. 고령화 인구가 증가하면서 의료 최전선에서 개인 간병보조원, 정규 간호사, 재택건강보조원 등이 좀 더 확대될 것이기 때문이다. 교육의 미래. 교육의 미래는 온라인이다. 오래전부터 미래 교육에 대해서는 그러리라 예측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전문가로서 믿음이 있다. 앞으로도 그 믿음의 변함은 없을 것이다. 온라인 교육이 대세다. 온라인 교육이 뜨기 시작하면서 그 추세는 한동안 가속화되었는데 이제 코로나19 사태로 거의 모든 학생이 교실을 벗어나 온라인으로 수업을 듣는 것이 일상이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초중고 및 대학, 전문교육, 너나 할 것 없이 모든 분야에서 마찬가지다. 그리고 앞으로는 모든 강좌가 더 성장할 가능성이 크다. 일반적으로 하나의 현상이 일반화되기까지 시간이 필요하고
이후 일정 분기점을 넘어서면 가속화되는 경향이 보인다. 온라인 교육 또한 지금 바로 그 분기점에 와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현재의 경험만으로도 고등교육의 미래는 물론 모든 형태의 교육은 영원히 바꿔놓을지도 모르겠다. 에너지의 미래. 에너지의 미래를 논할 때 전기차는 뜨거운 주제이다. 사회 일각에서는 전기 에너지의 발달로 원유 수요가 감소할 것이라고도 말한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 하나를 간과하고 있다. 세계의 부는 증가하고 있고 신흥시장의 중산층 확대로 석유를 원료로 하는 차가 더욱 중요해진다는 사실이다. 이는 주요 석유 수요 지역이 OECD에서 극동 및 기타 신흥시장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미국의 천연가스 생산으로 소량의 원료를 수입하던 지역에 격변이 있었던 것처럼 신흥시장의 중산층의 확대는 미래의 원유 수요의 불확실함을 가져올 것이다. 2020년에는 미국의 원유 생산과 정제 공장이 글로벌 원유 공급망에서 담당하는 역할이 더 커지는 시간이 될 것이다. 그리고 중국, 인도 및 기타 아시아 국가들의 경제가 급격히 성장하는 시간이기도 하다. 부동산의 미래. 부동산 산업은 코로나19의 여파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분야와 관련하여 몇 가지의 전망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재택근무를 하거나 원격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사람들이 더 늘어날 전망이다. 이 책의 일자리의 미래장에서 따로 다루고 있는 만큼 너무 자세하게 설명하지는 않겠다. 핵심은 사람들의 재택근무가 늘어나면서 기업들이 물리적인 사무실 공간을 점점 필요로 하지 않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사무실 공간을 이용하지 않으니 대여 비용을 아껴 기업들은 지출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사무실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면 재정 부담이 되겠지만 말이다. 둘째, 코로나19로 커다란 영향을 받는 부동산이 자영업 가게들이다. 전자상거래는 꾸준히 대안으로 주목받아 왔지만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결정적인 계기를 맞았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와 전통시장 등은 완전히 문을 닫거나 코로나 이후 영업을 재개할 수 있게 기다리는 처지에 있다. 특히 심각하게 피해를 본 곳은 면대면 접촉이 높은 서비스 산업이다. 특히 마사지 테라피, 네일 아트, 미용실 등은 사람 간의 접촉이 자주 일어나기 때문에 코로나19의 확산을 줄이기 위한 일련의 조치들을 피하기 어려웠다. 아마 앞으로 많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문을 닫고 영업을 재개하지 못할 수도 있다. 게다가 코로나19 이후 전자상거래에 대한 의존도는 훨씬 증가할 텐데 자영업 부동산들의 손해는 갈수록 늘어나 코로나 이후 가게 전체가 문을 닫는 위기에 처할지도 모르겠다. 부동산의 미래를 내다볼 때 세 번째 커다란 변화는 주택 부동 시장의 타격이다. 직장으로 돌아가지 못하거나 기업이 망하는 상황이 되면 대출금을 갚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거주주택에서 퇴거하거나 파산을 신청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 금융시장의 실패가 국가 수준으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정부가 나서서 대출 시장에서 중개를 돕더라도 주택 소유자가 대출 담보물에 대한 디폴트를 선언하는 것은 모두 막지는 못할 것이다. 대출을 갚지 못하는 이들은 서둘러 주택을 시장에 내놓으려고도 할 수 있다. 그러면 시장에는 팔려고 내놓은 주택들로 넘쳐날 것이다. 주택 가격 역시 수요와 공급의 원리로 움직이므로 급처분하려는 주택들이 쏟아져서
주택 공급이 갑자기 더 늘어나면 집값은 내려가기 마련이다. 넷째는 관광 밀집 지역인 라스베이거스, 올란도 같은 상황이 매우 우려된다는 것이다. 카지노와 테마파크는 대표적인 관광지역으로 코로나19 전염 고위험 지역에 분류돼 강제로 폐쇄되었다. 코로나 사태가 연장되면 앞서 언급한 도시들은 상대적으로 좀 더 충격이 크리라 예상된다. 다섯째는 사람들의 업무 공간에 대한 선호가 변할 것이다. 직원들이 가까이 붙어서 업무를 보던 기존 사무실 공간과는 각자 흩어져 업무를 진행할 주택 공간을 보다 선호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주택 구매자들은 도심 근처의 아파트보다는 교외에 널찍한 단독주택을 더 선호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5년간 대체로 많은 이들이 미국의 도시화가 큰 추세가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하지만 팬데믹의 몇 가지 영향으로 도시화의 흐름이 바뀔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여섯째, 물류창고와 유통센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유통망이나 전자상거래는 그 특성상 본질적으로 이러한 수요를 견인하는 주요 요인이 될 것이다. 부동산에서 6가지 중요한 전망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일부는 아주 새로운 전망이 아니지만 코로나19가 사람들의 인식과 선호를 바꾸었고 변화의 속도를 높였다. 농업의 미래. 코로나19가 가져온 사회경제적 변화는 농업에도 고스란히 영향을 미쳤다. 과일, 채소, 달걀, 고기, 신선식품을 중심으로 부족 현상이 심각해지면서 농협 분야 직종들이 주목받고 있다. 여기서 가장 주목해야 할 사실은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은 음식을 일반적으로 당연히 주어지는 것으로 생각한다는 점이다. 코로나가 바꾼 현실은 이러한 식량에 대한 믿음을 뒤흔들어 놓았다. 이 믿음의 변화로 투자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대상에도 큰 변화가 있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사람들이 몰리는 직종 역시 달라질 것이다. 단연 실내 식품 생산 공장, 실내 재배 시설, 농산물 유통시장, 실험실 배양고기 등의 투자에 관심이 몰린다. 특히 채소나 생선 등의 복층 수경 재배 시설이나 실험실 배양고기 등에 대한 자금 지원이 훨씬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여행과 레저의 미래. 여행 및 레저 산업은 코로나19로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그 여파는 올해 내내 이어지고 그 이후에도 계속될 것이다. 이 같은 전망은 한 가지 질문에서 시작한다. 코로나19가 끝나면 얼마나 빨리 라스베이거스로 여행을 떠나 카지노에 가거나 올란도에 놀러가 테마파크를 방문할 것 같은가? 이 질문은 향후 1, 2년 후에 여행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이다. 코로나19의 장기적인 영향으로 여행과 레저의 미래가 어떤 영향을 받게 될지 고민해 봐야 한다. 여행 수단에는 어떤 변화가 나타나겠는가? 여행의 목적지는 어떻게 달라지겠는가? 이처럼 예외적인 상황에서 어떤 새로운 트렌드가 나타날 수 있겠는가? 앞으로 사람들이 어떻게 여행할지에 대해 몇 가지 중요한 사실들이 있다. 가장 중요한 변화는 여행 및 레저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감소하는 일이 아마 생각보다 가까운 시일 내에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가계의 가처분 소득 및 기업의 사업 지출의 감소가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과 코로나19의 공포와 혼재될 때 더 뚜렷하게 드러날 것이다. 대부분의 비행기가 개인 공간을 충분히 갖고 있지 않다. 그리고 어디든 여행을 떠나는데 망설이지 않는
소수의 부류를 제외하면 새로운 사회적 거리 두기와 코로나19에 대한 공포 때문에 항공편 수요의 감소는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장기적으로는 사람들의 여행에 대한 인식이 사회적으로 더 변할 것이다. 여행에 대한 달라진 인식의 변화는 여행사에 부정적인 영향을 더 가져올 것이다. 이러한 전망 속에서도 극단적인 반대의 경우로 역마살이 낀 유랑자처럼 어디든 떠나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있다. 특히 인구 밀도가 높은 도심 속 아파트에 갇혀 답답해하며 어디든 밖으로 여행을 떠나고 싶은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이해를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막상 여행하려고 해도 목적지로 갈 충분한 항공편을 즉각적으로 이용할 수 없어 해외여행을 떠나기보다는 짧은 기간 자동차 여행을 하는 것으로 그칠 공산이 더 크다. 물론 자동차를 끌고서라도 어디든 갈 곳은 있으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